원장님,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도 피부를 망치는 음식들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자주 먹는 음식들 중에서도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흰 설탕이나 액상 과당과 같은 단 음식들, 튀기거나 오븐에 구운 음식, 경우에 따라서는 유제품이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로 사탕이나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흰 설탕이나 액상 과당인데요. 당화 반응, 당이 우리 몸의 단백질이나 지질에 비효소적인 과정에 의해서 공유결합이 되는 것을 당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피부의 진피 내의 콜라겐 섬유나 엘라스틴 섬유에도 포도당과 과당이 공유결합이 되는 당화 반응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피부의 탄력과 수축력이 줄어들어서 노화가 촉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흰 설탕이나 탄산 음료 등의 액상 과당은 단순당에 비해 10배 가까이 당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튀기거나 오븐에 구운 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화 현상에 의해서 AGE, 당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당화 물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은 산화 스트레스와 함께 세포 손상을 일으켜서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당과 단백질, 지방을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 요리를 한다거나 낮은 온도로 장시간 요리를 할 때 당화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당 독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튀긴 음식은 물론이고 오븐에 바비큐한 고기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도넛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흰설탕이 많이 포함된 채로 오븐에 굽고 튀기거나 아예 반죽을 튀겨서 만들죠. 피부에 안 좋은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재료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당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데치거나 끓이는 경우보다 고온의 오븐에서 굽거나 튀기는 경우에는 같은 재료를 한다 할지라도 수십에서 수백 배 당화 물질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유나 유청 단백질 파우더와 같은 식품인데요. 이러한 것이 여드름 피부에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유와 유천 단백질 파우더를 함께 말씀드릴게요. 우유의 경우에는 호르몬, 생화학물질, 지방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분보다 호르몬이나 카제인 성분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 분비를 자극을 해서 여드름을 악화시킵니다. 우리가 무지방, 저지방 우유가 보통 이런 성분들이 더 농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유청 단백질은 중요한 식이성분으로 류신이나 글루타민을 만들어내는데, 아미노산들이 피부의 성장을 시키지만 여드름 발생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관련된 아미노산들이 인슐린 생산을 좀 자극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여드름 발생에 기여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탕이나 탄산 음료와 같은 단 음식, 도넛이나 치킨같이 튀기거나 오븐에 구운 음식, 여드름이 있는 분이라면 우유나 유청 단백질과 같은 음식이 피부의 노화를 촉진하고 여드름 발생을 증가시켜서 결국 피부에는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도 피부를 망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피부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보습이랑 좀 관련된 습관들인데요. 세안을 한 다음에 보습제를 바로 안 바른다거나, 보습제를 만약에 바르자마자 바로 입을 닦아내거나, 보습제 바른 다음에 양치를 하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 표면이 굉장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메이크업을 지우기 위해서 이중 세안을 했었을 때는 더 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세안 후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안 후에 건조한 상태는 일반적으로 피부가 건조한 것과 다르게 외부의 보호막인 피지가 깨끗하게 씻겨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 장벽 입장에서는 보호막이 많이 약해지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조함으로 인한 악영향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호막이 너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알레르기 원인들이나 바이러스, 이런 애들이 피부에 침투하기 가장 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항상 강조하는 게 화장실에다가 아예 보습제를 두고 세안이나 목욕 후에 물기를 빡빡 닦는 게 아니라 수건으로 물기만 걷어낼 정도로 톡톡 두들기고 살짝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나 기초관리 제품들을 바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앰플, 로션 등 이 보습제를 바른 이후에 입을 닦아내거나 양치하는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치약과 칫솔은 입안에서 세정을 하지만 거품이 양옆 입가에 묻죠. 이 부분을 물로 닦아내기 때문에 세수 후에 바른 보습제가 흡수도 되기 전에 씻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세안을 하기 전에 양치를 하시고 세안 후에 보습제를 바르시거나 세안 후에 보습제를 바르시고 양치를 하신다면 양치 이후에 입가 주변에는 보습제를 한 번 더 발라주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크림과 관련된 습관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피부 노화와 관련된 가장 큰 요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광노화를 막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태까지 안 바르셨던 분들도 꼭 선크림을 바르셨으면 하는데요. 선크림 대신 커버력이 있는 제품들을 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BB나 CC, 선크림 대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문제는 일반적인 선크림과 다르게 미용적인 효과, 커버력을 띠기 위해서 아이언 옥사이드와 같은 화학 성분이나 착색제 성분들을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크림은 매일 바르라고 했는데 모공을 안 그래도 꽉 막는 다른 성분들도 포함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여성분들처럼 이중세안을 꼼꼼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모공이 더 넓거든요. 입자가 모공 사이에 끼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열심히 2중, 3중 세안을 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피부 장벽에 있는 기름막도 같이 닦이게 되죠. 이러면 결국은 메이크업은 최소한으로 해주고 선크림만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피부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질 제거하는 습관입니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뉘는데 표피 중에서도 바깥층을 우리가 각질층이라고 합니다. 각질층은 벽돌의 벽처럼 평평한 모양의 각질세포와 그 사이사이를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구성된 지질이 메꾸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인체의 수분과 영양성분이 피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외부로부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거나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유해 물질이 피부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있는데 지붕에 금이 생기고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즉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할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을 하고, 두 번째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침투를 해서 평소에 닿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화장품이나 물질들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세 번째는 집안의 수분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뚫린 지붕 사이로 증발을 해버리니까 피부 속에 수분이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속건조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질이 많아, 피부에 각질이 올라왔어 라고 할 때 이 각질이 과연 진짜 제거가 돼야 되는 각질이냐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각질이 올라왔어, 각질이 많아 하는 경우는 첫 번째는 피지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각질이 많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실제로 각질이 제거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건조해서 갈라져 보이는 각질이 많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 제거돼야 되는 각질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한다거나 물리적으로 밀어가지고 각질을 제거하고 있는 게 요즘 너무 자주 보이는 현실입니다. 피부가 갈라져 보일 정도로 건조한 피부는 당연히 피부 장벽이 튼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각질 제거까지 인위적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이야 눈에 보이는 하얗게 일어나 보이는 각질이 사라져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각질 제거 방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니까 비추천을 하고요. 피지 발달이 많고 모공의 각질화가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각질 제거 방식을 아하, 바하 등의 화학적 각질 제거 방식을 간헐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실천해야 한다 있을까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너무 달거나 튀긴 음식, 오븐에 구운 음식을 최대한 피하시고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거나 자극을 주는 행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마스크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오래 붙이지 말고요. 선크림 대신 BB나 CC크림과 같은 색깔을 띠는 것들은 바르시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고요. 외출할 때는 선크림은 꼭 바르시기를 권장드리고,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했다면 세안은 자극이 안 되는 선에서는 세정력을 살려서 꼼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자극은 아니어도 피부가 땡기거나 좀 건조해질 수가 있는데 세안 후에 빠르게 기초관리 제품 및 보습 제품들을 발라주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보습 제품은 여러 종류를 바른다면
그만큼 피부에 닿는 화학 성분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이므로 알러지를 유발한다거나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개수를 줄이되 똘똘한 성분을 가진 제품을 선택해서 자주 발라주는, 즉 빈도수로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연장 피부심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